이번에 CES에서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핵심 키워드는 피지컬 AI입니다. 두 가지 발표가 가장 주목할 발표였고, 하나는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키노트였고, 두 번째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소개였죠. Hello, Las Vegas! Welcome to CES! Computing has been fundamentally reshaped as a result of accelerated computing, as a resul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e of the biggest, most important one is physical AI. AIs that understand the laws of nature.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블랙엘 이후에 차세대 AI 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파 마요라고 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새로운 오픈소스 솔루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세 번째 크게로는 AI 시스템들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확대되면서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연구용 아틀라스 부분이 시연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2028년부터 양산될 새로운 이 양산용 아틀라스에 대한 뉴 모델을 가상세계로 그래픽으로 보여줬던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둘 다 모든 키워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새로운 넥스트 AI 시대, 여기에서 받쳐줄 수 있는 베라 루빈의 칩과 그다음에 피지컬 AI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들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챗 GPT나 제미나이라든지 거대 언어 모델은 다음에 올 단어를 추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지컬 AI는 그 전에 뒤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 GPT나 제미나이 뒤편에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이 있고, 피지컬 AI 뒤편에는 월드 또는 거대 월드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드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고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내는 것, AI가 이것이 월드 모델인 거고, 이것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피지컬 AI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다음에 올 행동을 예측합니다. 그런데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제가 좌측으로 갈 줄 알았더니 우측으로 로봇이 가버린다. 그래서 우측에 사람이 지나갔다가 사람과 충돌한다. 바로 사고죠. 자율주행 차량이 멈춰야 되는 거리를 잘못 예측해서 조금 더 5m 더 전진한다면 바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안전과 세계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도를, 완성도를 높여내야만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특히 이번 CES에서 로봇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차세대 전동식 로봇 아틀라스를 최초로 공개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사람과 같은 자연스러운 걸음걸이, 360도 회전 가능한 관절로 완전한 자율적 동작을 수행하는 데다 학습 능력과 촉각 센서를 갖췄습니다. 이번에 발표했던 아틀라스는 두 개였죠. 하나는 연구용 아틀라스. 이거는 대단히 견고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8년부터 현장에 투여할 아틀라스는 형체만 구현했지 실제적으로 보여주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2028년부터 현장에 투여될 아틀라스의 모습들은 AI가 그래픽으로 그려낸 거죠. 아틀라스에서 눈여겨볼 것은 인간다운 휴머노이드라기보다는 실용성이 강한, 공장에서 작동되기 충분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죠.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있어요. 빨리 실용적으로 가서 굳이 손가락 5개 필요 없고, 다리도 인간처럼 살릴 필요 없고, 여러분 샤오펑의 로봇 나왔을 때는 여자 모습을 그리고 있었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누가 봐도 로봇인, 가운데 얼굴이 동그랗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공장에서 바로 실용적으로 한다는 것은, 공장은 여러분 작업의 순서가 원래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로봇이 학습을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도록 무거운 것을 들어서, 무거운 걸 들다 보면 계속 들다 보면은 흔히 말해서 모터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그럼 더욱더 강력한 모터를 만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50kg를 들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한 번 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고 있으려면 계속 강력한 모터가 작동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 과열 현상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액추에이터를 새롭게 테슬라가 직접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현대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많지만 훨씬 더 실용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공장은 규칙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인간도 그 규칙을 벗어나면요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된 규칙을
빠른 속도로 로봇의 뇌에다가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규칙이 지배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갑자기 아이가 넘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제가 저녁에 술 먹고 들어가서 비퉁비퉁 걸을 수가 있는 거고 갑자기 왼쪽으로 가고 싶다도 고개를 확 돌릴 수도 있는 거고 몸을 갑자기 비틀 수도 방향을 바꾸다가 로봇하고 부닥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공간이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음식을 도와주는 로이드가 LG에서 했던 것이 설거지를 도와줄 수 있다? 설거지를 하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정에서 가장 고난이도의 그 노동은 설거지예요. 로봇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한번 봅시다. 설거지를 해보는데 어떤 그릇에는 기름기가 많지 않고 어떤 그릇에는 기름기가 많을 수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설거지해야지 음식물 쓰레기 통으로 설거지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서 쓰레기통으로 갈 것과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릇도 여러분 생긴 거와 다르게 무게감이 서로 다 다릅니다. 이러한 예측하지 못했던 규칙이 지배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사를 도와준다는 것은 그것도 팔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LG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것은 여기 뇌는 누가 만들 것인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뇌가 진화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육체도 진화해야 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이 좀 빠졌다라는 부분에서 이것은 방향성만을 이야기한 것이지 항해 지도까지 보여준 건 아니다. 저 서쪽으로 가면은 인도가 있을 거라고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다 동쪽으로 가야만 인도가 있는데 서쪽으로 가다가 서인도 제도를 만난 거잖아요. 그것처럼 방향과 신대륙에 대한 의지는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항해 지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LG의 이번에 로봇의 저는 한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처음으로 우리는 이것은 엔비디아하고 구글을 쓰겠다라고 협력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에 있다라고 우리는 육체만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정의를 한 거고 현대자동차는 그 육체가 연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엔비디아에게 주겠다라는 거고 엔비디아는 현대자동차 공장 데이터를 받아서 이것을 가상 공간에서 연습할 수 있는 합성 데이터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 합성 데이터로 구글의 제미나이 로보틱스가 연습을 해서 뇌를 성숙시키겠다. 이런 식의 전체적인 구체적인 구도가 밝혀진 것은 현대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이기 때문에 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훨씬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언젠간 가야 될 신대륙에 대해서 비전과 꿈을 제시했다는 부분에서 의미는 있으나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With respect to humanoid robotics, there are no useful humanoid robots at this point. There are sort of gimmicks, but there are no actually useful humanoid robots. And I think Tesla's going to make the first actually useful humanoid robots. And then there would be many in industry providing products and services. This is why I say that humanoid robots will be the biggest industry, or the biggest product ever. Bigger than cell phones or anything else, because everyone's going to want one, and or maybe more than one, and there'll be many in industry. Obviously, that was not real. So Dojo is real. The Tesla bot will be real. But basically, if you think about what we're doing right now with the cars, Tesla is arguably the world's biggest robotics company because our cars are like semi-sentient robots on wheels. 8월이었죠. AI 데이라는 것을 테슬라가 하면서 우리가 만들 휴머노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했더니 음악이 나오면서 사람이 로봇 분장을 하고 나와서 춤을 췄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비웃었지만 미국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 로봇 스타트업들이 그거를 보면서 영감을 얻습니다. 중국의 스타트업들도 영감을 얻습니다.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하겠구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장점이 뭡니까? 인간을 모든 공장과 모든 우리의 아파트와 여러분들의 주거지와 모든 자동차 모듈은 인간이 타기에 적절하고 인간이 이동하기에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도 기존의 그 구조물들을 바꾸지 않고도
로봇이 작동할 수 있으려면 인간 크기 정도, 평균 인간 크기, 평균 인간의 그 육체 크기로 되어야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신대륙은 여기에 있다라고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손가락도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손가락이 정말로 인간 손가락과 같지 않으면 저는 아틀라스가 손가락 3개인 거는 결정적인 한계라고 봐요. 그것은 로봇이 대체해야 될 인간의 최종 노동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손가락 3개로는 설거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근데 아틀라스도 손가락 5개 만들 거예요. 아틀라스가 완전히 손가락 3개는 영원하다 고정 법칙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틀라스는 실용적이기 때문에 우선 3개로 했다가 이걸 가지고 뭔가 공장에서 하다 보면 또 데이터도 많이 모이거든요. 진화하는 거죠. 손가락 3개의 로봇이 손가락 5개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게 아틀라스의 방식이에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더 퍼스트 프린시플에 의해서 궁극에 5개로 갈 거면 지금부터 5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5개로 계속 연습하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유연성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왜요? 5개가 있어야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옵티머스는 대단히 그 신대륙으로 가는 정답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이 정답지를 향해서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앱트로닉이라든지 에 있는 아폴로라는 로봇, 그다음에 피규어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유럽에 있는 로봇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옵티머스를 카피해서 모방해서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2026년에 옵티머스가 한 5,000대 정도 생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2025년에 생산된다고 했는데 6년으로 연기된 건데요. 이것도 상용화되는 건 아닙니다. 테슬라의 차량 800만 대가 현재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실제 데이터를 모으고 있죠. 이거를 시뮬레이터로 증폭시켜서 테슬라 또한 자율주행을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많은 희귀 케이스가 있는 거고요. 테슬라가 올해 만들 옵티머스 5,000대는 뭐 2,000대가 됐던 공장의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모을 거예요. 이 데이터를 다시 시뮬레이터로 증폭시키겠죠. 하지만 이것과 병행해서 테슬라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옵저베이셔널 러닝이라고 해서 관찰 학습이라고 해서 아이가 동영상을 보고도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인칭 관점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고는 학습이 가능합니다만 1인칭 관점에서 찍은 영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2026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3인칭 관점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고도, 쉽게 얘기해서 유튜브를 보고도 학습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동영상을 보면서도 학습을 하는 것처럼 이것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겁니다. 즉 로봇을 만들어서, 현대자동차도 2028년부터 로봇을 만들어서 공장에 투여한다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수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얘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 어떤 사고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처럼 테슬라는 이것을 2년 정도 앞당겨서 2026년에 아마 공장에서 데이터를 모으게 되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그리게 될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뭘 발전시키는 겁니까? 육체도 발전시키지만 뇌도 발전시키는 거죠.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벌써 작년 오스틴에서 12월에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이 지금 테스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2대밖에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뭐 2대 가지고 뭘 하겠어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국에서도 지금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제주에서도 FSD가 되는 거를 체험하시고 계신 것처럼 완성되면 업데이트하면은 하드웨어가 받쳐주는, 즉 하드웨어 지금 AI4라고 하죠. AI4 이상에서는, AI3에서는 안 됩니다. 4에서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업데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업데이트하면 스마트폰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테슬라는 2026년이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첫 번째는 로보택시 상용화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옵티머스를 시제품을 3세대를 만들어서 공장에 투여해서 실제 데이터를 모으고 이걸 가지고 증폭시켜서 데이터를 더욱더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공장을 넘어서서 가정까지 이르는 것은 뭐 일론 머스크는 뭐 R2D2처럼 인간은 왜 한 대만 갖겠냐, 2대 정도의 R2D2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리 나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로봇 옆에서 데리고 다니는 이런 광경을 꿈꾸고 있는 건 이거는 정말로 먼 미래인 거고요. 먼저는 실용적으로 공장에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이런 작업들을 2026년에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많은
일론 타임이라는 또 용어가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한 번도 시간을 지킨 적이 없다. 그러나 저는 그건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5년 11월 8월에 있었던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정말 1조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보상안이 통과가 됐죠. 이 보상안에는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은 최종적인 시간이고요. 연마다 달성해야 될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연시킬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안을 만들 때부터 보수적으로 그 시간 타이밍을 테슬라는 계산했을 거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1억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1억도 큰 돈이죠. 1,000만 원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1조 달러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약속 못 지키면 그 돈 날아가요. 아마 필사적으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일론 타임이라는 것과 지금은 2025년 11월에 있었던 주주총회 보상안 통과로 인해서 일론 타임은 붕괴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launch on the fastest production ramp of any product, of any large complex manufactured product ever. And starting with building a 1 million unit production line in Fremont. That's line one. And then a 10 million unit per year production line here, eliminating poverty, giving everyone amazing medical care. Well, there's actually only one way to do that, and that's with the Optimus robot. With humanoid robots, you can actually give everyone amazing medical care. In terms of Optimus will be more precise. Optimus will ultimately be better than the best human surgeon, with a level of precision that isn't possible, that is beyond human. So I think that's a pretty wild concept to say, okay, if you know, people always talked about eliminating poverty, but actually Optimus will actually eliminate poverty.